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4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보단 좀 컨디션이 낫습니다.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약도 좀 많이 먹고 좀 일찍 잤어요. 어제 굉장히 일찍 자 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제 목 상태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도 괜찮죠, 어제보다. 어제는 뭐 이 코도 막히고 막 그래 가지고. 네. 자, 오늘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가 있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까지 이란이 합의를 안 하면 발전소를 폭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뭐 미국도 올랐고 삼성전자가 정말 미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속보를 한번 올려 드리긴 했는데, 예 아무튼 그런 거 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시황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4월 8일 오전 9시 까지 이란 합의 안 되면 발전소와 교량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및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코멘트가 좀 있었고, 전쟁 아직 중장기 약세장 트리거는 아니다. 실적 시즌 전에 주도 산업 체크 포인트,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 반대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그리고 구리 얘기고요. 요거는 해적 케이블, 건설, 그다음에 요게 기판, 그 조선 한국조선해양 그 투어가 있었나 봐요. 고거랑 N소프트,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LS 에코에너지, 솔루엠. 아이고, 이게 제가 공시를 안 썼네요. 전자공시. 네. 공시 잠깐만요. 공시는 LS 에코에너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57조, 뭐 미친 실적이고요. 네, LG전자도 잘 나왔어요. LG전자 예상이 1.37조인데 1.67조로 잘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미국 증시 일단 반등을 했고요. 다우, 나스닥, S&P 모두 다 올랐습니다. S&P 500은 4일 연속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좋았고 야간 선물도 올랐고 달러, 금리 다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근데 좀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한 협상 보도 뭐 이런 소식과, 어쨌든 이제 전쟁 끝나지 않겠냐, 그래도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미국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랐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하루 이제 앞으로 다가온 게, 합의 잘 안 되면 어쨌든 지금 그 교량하고 발전소 폭파시키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일 우리나라 시간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ISM 서비스업 지수는 좀 좋진 않았어요. 고용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 지수는 오르고 좀 썩 내용은 좋지 않았고, 아마 그 이번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것 같고,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죠. 되게 유명한 S&P 500 사라. 저가 매수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고, 마이크론이 오늘 좋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거 비트코인 관련주죠. 7% 가까이 올랐고, 넷플릭스도 좀 반등했지만 테슬라는 JP 모건이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ETF 중에 제일 유명한 ETF 아시죠? 미국의 그 스파이랑 QQQ. QQQ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잖아요. 근데 요 경쟁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블랙록이 QQQ의 경쟁 ETF를 내놓겠대요. 그래서 저걸 만들었던 인베스트코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월요일 미국 증시는 어쨌든 전쟁 끝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 임시 휴전안 논의 중에 있고, 즉각적인 이제 휴전과 뭐 호르무즈 재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지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 끝나나 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 교량 다 파괴시키겠다, 이게 열흘한 얘기죠. 예. 나는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언급을 했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경제 지표는 썩 좋지는 않았고요. 유가 공급, 근데 캐비넷의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유가 공급 충격이 지나가게 되면 AI 기반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를 억제할 거다라는 또 긍정적인 멘트를 했고, 케빈 오씨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또 말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계속 나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는데 물가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청문회 있어요, 케빈 호씨. 이분이 이제 어떤 발언할지. 우리나라도 다음 주 15일 날 15일인가요? 그 신현송, 예, 한국은행 이제 이번에 총리로 임명된 분이 그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전략가들의 분위기는 조금 뭐 바뀌고는 있습니다. 비관론보다는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고. 어쨌든 지금 뭐 두 개 시나리오, 한쪽은 휴전하자. 예, 45일 미국이란 중재국들이 45일 휴전. 예. 또 한쪽은 트럼프가 "야,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빨리 호르무즈 열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핵심은 이거죠, 호르무즈. 요게 열리면 뭐 전쟁이 이어져도 유가는 빠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에 전쟁 아니었으면 아마 코스피가 7,000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없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실적 좋으니. 예. 근데 전쟁이 그걸 이제 쉽게 만들어 버렸고 아직도 이제 위를 막는 그런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휴전이 성사된다면 뭐 유가는 빠르게 후퇴하겠죠. 자, 엔비디아, 예, 조금 올랐고요. 큰 이슈 없었고, 마이크론은 키뱅크라는 곳에서, 예, 실적을 상회했고, 여기 왜 테슬라가 없어졌죠? 아, 테슬라는 어쨌든 그겁니다. 그 이번에 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좀 그 하회했고, 그래서 마이너스 한 2.7% 빠졌는데, 예, 뭐 미국의 증권사에서, 예, 투자은행이 좀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목표가를 좀 낮추면서 주가 좀 빠졌고, 실적이 썩 아직은 좋진 않아요. 스트레티지는 급등, 예, 넷플릭스는 좀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인베스코, 예, 요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오늘의 차트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실적 얘기해 드렸고, 예,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죠. 예, 전자 실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한번 고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제일 잘 맞췄죠. 그러니까 저도 작년부터 잘 맞춰요. 제가 작년에도 연불리 어워드에서 보고서 한번 소개해 드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인제 그 SK하이닉스의 ADR 미국 상장하는 것도 먼저 얘기하셨고, 야, 그냥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지금 인제 탑이죠, 지금 현재로선. 예. 뭐 잘 맞추니까. 그래서 메리츠증권이 며칠 전에 54조 썼거든요. 근데 거의 근접했죠. 예, 오히려 좀 뛰어넘었죠. 그다음에 반도체 52.4조. 예. 절대 규모의 역대 최고치뿐만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 아직 중간밖에 안 왔대요. 아직 멀었대요, 갈 길이. 그래서 이 중간 부근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따른 기대감을 선반영 우려할 게 아니라 비중 확대하자, 요런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이 근거는 시장 컨센서스가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 추정치 오르겠죠.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최저인데 아마 오르겠죠. 이번 사이클을 그냥 통상 사이클로 생각하고 피크아웃으로 봤던 외국인들이 잘못 본 거죠. 다시 돌아올 거고,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주 환원이 엄청나겠죠.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D램, 낸드 공이 출하량은 변동 없는 가운데 강력한 판가 상승이 원인이고, 당초보다 D램, 낸드 값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90% 올랐대요, 가격이. 예. 모바일도 좋았습니다. 예. 스마트폰은 근데 2분기부터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메모리 가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321조, 내년에 무려 463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의 김동원, 이창민, 감다현 연구원님, 삼성전자 내년에, 예, 보이세요? 전 세계 영업이 1등 할 거랍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 시치고 올해는 2등. 와, 정말 역대급이죠. 그래서 추정치를 올렸고 내년에 무려 488조. 근데 시가총액은 엔비디아가 몇 조죠? 6,400조, 삼성전자 1,200조니까. 예, 삼성이 너무 싸다, 이런 내용이고, 대신증권의 유영근 연구원, 이 정도 놀라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초호황 가치도 재평가된다. 2분기는 모바일형 메모리 반도체도 좋아질 거다. 영업이익 올해 300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실적 미쳤다. 예, 실적 보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전자 실적은 너무 잘 나왔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어쨌든 좀 불신도 있었잖아요. '이거 믿어도 돼? 이 실적이 말이 돼?' 이런 좀 생각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진짜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숫자는 우리가 계속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자체는 계속,
예 4 분기까지 기대를 해볼 필요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거는 뭐 계속 잘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삼성전자까지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쟁 아직 중장기 약세장 트리거로 이해하지 않는 이유. 신한투자의 김성환 오한비 연구원입니다. 이 3월 이후 시장의 시선이 미국 이란 전쟁 말 고유가에 쏠려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일으키지 않겠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는 거죠.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근데 이게 단기와 중장기 좀 다르게 보자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는 현재 강세장을 이끄는 동력을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죠. 예. 이건 멈추진 않아요. 예. 그 옛날에도 닷컴 버블 전에 5 년간 강세장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뭐 우리나라 IMF도 있었고 그다음에 LTCM 그러니까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그 러시아가 부도나 가지고요. 예 한 미국의 금융기관이 망해 버렸죠. 근데도 계속 올랐어요. 예. 저런 악재를 딛고. 왜냐하면 이제 닷컴 버블 그러니까 이 투자죠. 예. 인터넷 인프라를 깔고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이어졌죠, 저런 변수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어떻게 붕괴가 됐냐면 결국 통신 장비 닷컴 기업들의 과잉 투자, 수익성 저하, 회계 부정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무너졌죠. 그때 또 금리도 오르고. 네. 근데 1970 년대와 2022 년에 유가 급등이 약세장으로 이제 연결됐던 이유는 당시에는 강세장의 동력이 소비였어요, 소비. 제조업 경기 확장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AI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으면 이러한 전쟁으로도 강세장을 막진 못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이 많죠, 아직도. 예. 근데 이제 이게 끝나면 만약에 AI 자본 지출이 언젠가 끝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 강세장 사이클도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AI 유가가 혹시라도 많이 올라서 금리가 오르고 이 AI 빅테크 기업들이 돈 인제 지출하는 거 줄인다면 이미 그런 정도까지 유가가 오른다면 소비는 이미 더 심각한 침체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수준에 닿기 전까지는 뭐 전쟁은 약세장 재료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조정 재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작년 4 월에도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관세 전쟁. 그러니까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물론 너무 전쟁이 장기화되면 안 되겠지만 이번 이란 전쟁이 AI 빅테크들의 사이클을 훼손해서 약세장으로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전쟁 공포가 초기에는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웠는데 지금은 화학, 방산, 신재생 등 막 올라가죠. 몇몇 새로운 수혜주들 최근에 이 증시가 흔들리는데도 그리고 뭐 반도체도 괜찮고. 네. 요게 이제 오픈 라우트에서 이제 그 나오는 토큰 있죠. 한 주간 토큰을 얼마나 처리했냐. 토큰 많이 설명드렸죠. AI가 쓰는 예 하나의 이제 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가 토큰을 만들어서 대화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행동도 합니다.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AI가 그만큼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급격히 늘죠. 여기 요 데이터는 미국의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걸 포함한 건 아니에요, 챗GPT나. 예. 주로 중국 회사나 그런 쪽을 좀 집계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수치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한번 제가 오늘의 차트에서 보여 드렸지만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어제 한번 자료를 보여 드렸죠. 구형 H백 요거죠. 요 H백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예. 구형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블랙엘 200도 올랐지만 예. 그만큼 지금 그 수요는 폭발하는데 GPU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투자기에는 단순 초과 수요가 아닌 병목 구간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병목이 어디냐가 승자거든요. 근데 이제 GPU에서 시작돼서 메모리, 네트워크, 패키징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 그러면서 병목이 좀 바뀌고 있는데 결국 어디가 병목인지를 알아내면 다음 기회에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이제 2025년 상반기와 매우 닮아 있다. 2025년 9월 이후 한국의 AI 인프라 주식들이 글로벌 주식 증시를 이겼죠. 압도적인 성과로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란 리스크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지금도 AI 에이전트의 제품화 확산, 대형 언어 모델 경쟁이 맞물리면서 하드웨어 수요가 늘고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인데 한국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되면 지금 PER 8배도 안 되거든요. 예. 코스피가 정상화되지 않겠냐.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으로 이익 추정치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PER은 더 낮아지겠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이익으로만 보면 너무 싼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실적 추정치 상향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낙폭과대 주도주라는 관점에서 반도체를 정상화 초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업종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예. 낙폭과대 주도주라는 점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기전자, 기판, 통신 장비까지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요걸 지금 미국이나 주요국 경제 지표 보세요. 다 잘 나옵니다. 예상보다. 제조, 한국 수출 엄청났죠. 소비자 신뢰지수, ISM 제조업, S&P 제조업, 그다음 신규 고용, 실업률, 뭐 지표들 다 좋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 근데 지금 물가는 오르는 건 맞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그 인플레이션이죠. AI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3월 반도체 수출도 늘었고, 예. 그리고 1970년대와 비교하면 이 고유가가 과거만큼 소비를 타격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70년대와 지금은 가계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이에요. 에너지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만큼은 이렇게 경기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양극화. 예. 고소득층은 유가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거예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비 투자 견조한데 유가 느리게 하락하면 인플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인상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퉁불퉁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보다 훨씬 낫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2022년 기억하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 물가는 급등. 예. 증시 폭락. 이렇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안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물론 중간중간 금리 인상, 긴축은 나오지만 경기가 단단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세장이 사실 지속돼요.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아니라면 시장을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인플레이션하고는. 자, 그리고 구리 시장이 단순한 경기 선행 지표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빠르게. 우리 구리 공부 진짜 많이 했죠. 근데 또 좋은 보고서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구리는 일단 수요부터 말씀드릴게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을 현대화, 모빌리티 전동화, 에너지 자질.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엄청 들어갑니다. 렉이죠. 렉은 이제 지난주 함께 배우기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렉. 예. 하나 이게 철제 캐비넷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뭐 이렇게 각종 뭐 AI 인프라 다 집어넣은 거죠. 엔비디아 GPU부터. 전력 밀도가 7kW인데 이제는 12kW, 이제는 100kW. 이러면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버스웨이래요.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랬는데 요게 렉이에요. 이렇게 요 네모난 박스 요거 하나 있죠. 여기 렉이고 여기 이제 뭐 그 엔비디아 GPU부터 막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플러그인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케이블선을 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예. 연결을 하는데 요 위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죠. 선들이 연결된 선들이. 그래서 저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두꺼운 버스바 있죠. 이게 구리예요, 구리. 요게 이 네모난 요 회색 통이 버스웨이. 요 안에 들어간 게 구리 버스바.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 저길 통해서 이제 이 구리 선들이 예.
가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중화 설계도 한대요.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설계가 아니라 전력 이제 이 수전부터 렉 배전 있죠. 배전까지 모든 경로를 A와 B로 똑같이 만들어요. 한쪽이 문제 생기면 여기가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에 냉각 시스템, 전기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제 배분을 해서 가는 건데 한쪽이 문제 생겨도 이쪽이 버텨주는 거죠. 마치 우리 항공기 엔진 보면 이렇게 이 날개 보면 이 2개 있잖아요, 이쪽에. 예. 하나가 문제 생기면 한쪽으로도 운항이 가능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화 설계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구리 투입량이 2배로 늘겠죠. 더 많이 늘 수도 있고요. 또 재생 에너지 전환, 송배전 시스템이 바뀌죠. 노후 설비 교체해야 되고 거기에 구리 엄청 필요하고 케이블 매설도 해야 되고 초고압 직류 송전에도 구리 들어가고 글로벌 전력망 투자 사이클 작업. 우리나라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깔죠. HVDC. 그다음에 포탄에도 많이 들어간대요, 구리가. 155mm 곡사 포탄 있죠. 여기가 이제 구리 수요의 새로운 블랙홀로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한 발당 이제 0.5kg인데 러시아가 2022년에만 1,100만 발 쐈대요. 영국 전체 풍력 터빈 용량의 10%에 해당하는 구리가 쓰인다고 합니다. 무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많은 비축 물량을 늘릴 텐데 미사일이 중요하거든요, 포탄 같은 거. 그래서 구리는 안보이자 전략자산이고 공급은 부족한 거 아시죠? 품위. 구리 광산의 광물의 품위가 떨어지니까 100을 찾아도 옛날처럼 100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은 더 많이 들 거고 신규 광산은 개발해서 발견해서 생산까지 17년 이상 걸리고 아무튼 지금 공급은 적고 수요는 저 데이터 센터가 가속화되면서 늘고 있죠. 그래서 구리값이 1월에 최고점 찍고 지금 좀 빠졌죠. 재고도 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재고도 많은데 가격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미래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미리 좀 전략적으로 자산을 확보하려는 수요 때문 아니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리 있을 때 사놓자 이런 거죠. 지금 안 필요한데 구리를 그냥 사서 넣어놓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안보 자산이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수혜 기업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린 LS 있고 고르아연, 롯데에너지 매트리얼즈는 동박을 하는데 AI 기판용 동박을 만들어요. 요 3개 기업을 좀 이제 적어주셨고 글로벌 전선 업체들 수주 잔고 이게 LS 전선 수주 잔고입니다. 이렇게 쭉 늘고 있고 LS 전선의 초고압 해적 케이블 수주 잔고 추입니다. 그리고 LS 전선 해적 케이블 생산 능력 증가하고 있죠. 증설 통해서. 그래서 성장을 그러니까 구리하면 뭐 LS 떠오르시면 돼요. 풍산도 있고. 자, 전선 해적 케이블 또 여기도 나왔는데 저희 당사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과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 이 2가지. 근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해상 풍력을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종화 연구원님이. 좀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해상 풍력?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해상 풍력 쓰레기라고. 막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흉물스럽다. 이랬는데 실제 상황은 그러진 않아요. 트럼프가 싫어하는 건 맞는데 다른 국가들은 해상 풍력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전 세계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해상 풍력은 연평균 29.6%로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중동에 전쟁 나서 신재생 에너지 관심이 늘어났죠. 그래서 태양광도 있지만 해상 풍력도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적 케이블,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다의 그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 해적 케이블 시장은 프리즈미안, 넥상스, NKT, LS전선 이 4개 기업이 85%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되게 어렵고요. 해상 풍력 단지가 대형화되고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HVDC 이제 고전압 직류 선전 방식을 쓰겠죠. 그럼 더 단가 올라가겠죠. 국내에선 서해안에 지금 깔죠. 이제 2030년까지. 그 다음에 2단계가 신해남, 당진, 3단계가 신해남, 서인천 이런 식으로 이제 깐다고 합니다. 12조 원 이상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해도 깔고 저기 동해도 깔아요. 나중에.
해외 시장에선 베트남,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있는데 베트남 남부에서 이제 해상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싱가포르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수출하겠다. 근데 해저 케이블 사업인데 말레이시아랑 이제 조율을 해야 된대요. 경유지가 거기니까. 예.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좀 해상 풍력에 쪼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대만은 원래부터 해상 풍력 많이 했죠. 예. 미국만 좀 안 좋죠. 예. 근데 미국의 정부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업별 투자 포인트는 LS전선 비상장이니까 LS로 보시면 되겠고, 예. LS 마린 솔루션은 그 해저 케이블을 바닥에 깔 때 시공, 배 있죠. 시추선을 가지고 밑에다가 실제 깔아주는 거죠. 예.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그 이제 전선 또 통신선 같이 하죠. 그래서 베트남에 사업부가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베트남,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 LS 에코에너지가 수주를 따낼 수도 있죠. LS 계열사들은 케이블 생산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턴키 모든 걸 다 하는 역량을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LS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대에 딱 잘 맞아요. 구리 또 여기 LS 일렉트릭이라는 자회사는 그 변압기하고 있죠. 네. 통신 케이블 있죠. 네. 아무튼 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전선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뭐 잘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진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피해 시설의 대부분이 국내 건설사의 핵심 수주처죠.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게 이거는 휴전이 되면 빨리 아마 복구 수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중동 국가들이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여기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파손됐다. 재건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이 넘을 것 같고요. 절대적 규모의 LNG가 좀 큰데 실제 기회는 정유나 화학에 집중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유화학 재건 수요는 한 15조 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확장의 열쇠는 이란 제재 여부인데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뭐 디엘인시죠. 이거는 뭐 이란에 법인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휴전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2026년에 휴전이 된다면 본격 발전은 내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전쟁 3년 차인데도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걸프 재건은 중동은 재정 여력들이 있죠.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판도 좋죠. 이제 기판 업체들의 연간 실적을 관통할 변수는 단가입니다. 단가 더 오르느냐? 예. 플립칩, BGA, 메모리 모듈, 고다층 MLB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예. 이번 사이클이 다른 점은 물량이 아니고 단가예요. 이번 반도체도 똑같잖아요. 단가로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 병목, 스펙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나타나며 판가가 상승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판은 정말 복잡하고 크고 이 층이 높아요. 예. 그래서 단가가 비싸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지만 이거 전가해 버리면 되죠. 예. 그래서 26년 글로벌 PCB 생산액이 1,052억 달러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예. PC 스마트폰 가전용은 좀 역성장이지만 어디죠? 데이터 센터, GPU, 맞춤형 반도체 여기가 수요가 늘면서 예. PCB 수요도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고 엔비디아 베라루빈 이제 하반기에 나오죠. 예. 여기에도 PCB가 들어가고요. 예. 옛날에 구리선으로 연결했는데 이거를 케이블이 없는 미드 플레인 이제 PCB로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기판으로. 예. 그래서 기판 업체 뭐 골고루 사자 이런 뭐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대형주는 삼성전기, 전통 기판 회사는 대덕전자 그리고 TLB를 선호한다라고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 필리핀 거기 방문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이 갔다 온 것 같은데 4월 6일 8일이니까 뭐 내일까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신안에선 썼습니다. 국내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마스가 사업 준비, 해외는 중국 견제. 요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있고 연간 15척에서 30척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10에서 12척. 그다음에 현대 에코비나 여기도 베트남인데 여기는 독립형 탱크 아마 기자재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HVS 베트남은 25년 16척, 29년 20척, 30척까지 늘어난다. 예. 해외 유일한 조선사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데요. 국내 조선사가 했던. 예. 필리핀은 있고 필리핀은 지금 4척인데 한 10척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서버러스, 팔란티어, 안도릴, 헌팅턴 이글스, 에디슨, 지메슨과 협력 중이고 인도도 지금 육성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아마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 좀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의 큰 그림은 해가 지지 않는 조선소. 그러니까 한국 조선해양 이 그룹은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조선업을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해가 지지 않는 조선소를 구축하겠다. 요게 목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야심차죠. 근데 핵심은 좀 미국이라고 해요. 미국 투자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 미국의 조선소를 언제 만들지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새 좀 부진하지만 그 기대감을 계속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이번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온트 리니지 성과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가는 안 가지만 요새 매출도 잘 나올 것 같고 추정치를 올릴 가능성도 있대요. 예. 그리고 올해 8월은 아이온2의 그 글로벌 또 론칭이 있는 것 같고 예. 공개하는 것 같고요. 신작 게임도 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PER은 12배 이하니까 싸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요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가스터빈 판가 상승, SMR, 소형 모듈원자로 수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형 가스터빈 7기, 남부 발전형 3기 요거 수주했고 또 연내 추가 수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스터빈도 만들죠. 그래서 GE 버너버가 그걸로 주가가 많이 간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SMR 쪽에서는 이제 테라파워랑 뉴스케일 수주가 좀 임박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임박도 중요하지만 해야죠, 빨리. 수주를 좀 따낼 필요는 있어요. 단기 주가 트리거는 SMR 요거 수주를 실제로 받는 거. 요걸 4, 5월에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 대미 투자도 한번 주목을 해 보고요. 네. 원전이 이번에 포함이 된다면 뭐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겠죠. 그래서 미국 원전 수주를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기대치 부합할 것 같고 자회사 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철강 쪽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빛철강, 포스코 ENC, 리튬 사업부의 적자 축소, PZSS는 포스코 중국 그 뭐 장강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스테인리스 생산 법인이라고 하네요. 흑자 전환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유통 가격 현재 톤당 90만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예. LME 수산 리튬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철강 값과 리튬 값이 오르면 제일 수혜주는 포스코홀딩스죠. 그 사업을 같이 하니까 리튬 값 반등은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더 남았죠. 네, 현대차죠. DB금융에서도 포스코 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 기대보다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철강 부분에서 포스코 영업이익도 여긴 또 괜찮게 보고 있어요. 예. 친환경 인프라 부분에선 포스코 ENC,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마 기대치에 좀 부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철강은 3월부터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판가 인상 시작된다. 배터리 소재는 올해 리튬 판매량 5만 톤 요게 좀 기대된다. 그래서 흑자 전환도 좀 이제 달성 가능성도 내비친 것 같아요. PBR 0.5배니까 뭐 너무 여전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포스코도 괜찮고요. LS 에코에너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LS 비나가 초고압 케이블 유럽으로 수출하고 배정 케이블 내수와 그다음 UTP. 요 UTP는 통신 이게 딱 꽂는 거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렇게 그 통신선 있죠, 꽂는 거 그런 거. 그 케이블인데 그거 주로 미국으로 갑니다. 거긴 좀 부진했고 히트로 사업도 지금 시작하죠. 예, 베트남에도 투자를 했고 호주의 라이나스랑 이제 지분 교환해가지고 하기로 했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베트남 아까 싱가포르 프로젝트. 요게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간에 이제 있어서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거를 해 준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LS 에코에너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해저 케이블 사업 가시권 진입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올렸다고 합니다. 히토류도 좀 제휴하고 있고요. 그다음 솔로엠도 좀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다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ESL 사업부가 핵심이죠. 예, 전자 가격 표시기. 여기도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이 무려 191% 예, 증가할 것 같습니다. 부진했던 이유는 매출 총이익률은 안정적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근데 판관비 있죠. 뭐 마케팅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었나 봐요. 판관비가 너무 올라가서 이익률이 꺾여 버린 거예요. 예. 근데 25년 중순부터 비용을 좀 효율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좀 비용 부담은 좀 줄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두 자릿대를 좀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ESL이 핵심이고 요게 안정적 실적을 지금 이제 증명해 나간다면 현재 저평가 매력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엠도 뭐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공시죠. 공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시는 LS 에코에너지 이상호 부사장이 1억 1,250만 원.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부자들이 많이 산 거 아시죠? 제가 매일 보여드리니까. 근데 LS 에코에너지도 오늘 좀 들어왔고, 아니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공시는 어제 한 거죠.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LS 비나 예, 여기가 전력 케이블 주로 유럽 쪽에 좀 수출도 하고 있고, LSEV 여기가 여기 호치민에 있고요. UTP 통신 케이블 요게 미국 쪽에 주요 수출 유럽, 미국, 예, 동남아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베트남에 투자하는 거예요. 히토류. 예, 285억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시험 설비 구축하는 거죠. 히토류 투자 결정한 건 좀 잘했다고 보고요. 베트남이 최대 매장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CEO 장내 매수는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LS 에코에너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뭐 좀 아쉽죠. LNF가 요새 난리가 아니에요. 뭐 벌써 20만 원 다 갔습니다.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삼성 E&A, 하이닉스가 오늘 좋았고요. 삼성 실적이 자극을 받았고 LG화학 다만 오늘 좀 삼성전자는 이 좋은 실적에도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린 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하이브가 참 안 좋네요. 예. 아무튼 지금 뚜렷한 악재는 없는데 외국인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예. 수급도 좀 좋진 않고요. 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PR 예, 급락, 포스코인터도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전쟁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좀 빠졌고 삼양식품, 뭐 LS, LG전자도 숫자 좋았는데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에선 제일 많이 빠졌고요. 요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젠백스, 심텍, 이오테크닉스 올랐지만 뭐 급등한 건 거의 없습니다. 급락 종목이 좀 많아요. 케어젠, 서진, 태광, 뭐 사면 최근에 좀 올랐던 기업들이죠. 성호전자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풍산이 이제 인적 분할해서 그 이제 무기 쪽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풍산홀딩스가 좀 이렇게 연일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머티,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견조했습니다. 반면 오늘 CS 풍력은 또 많이 빠졌네요. 신재생 쪽하고 풍력은 최근에 좀 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좀 오늘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서울반도체가 와 이거 얼마 만에 그 합니까? 네페스가 15% 올랐네요. WCP, 심텍, TLB 요 정도가 좀 눈에 띄고 네. 삼천당제약, 비나텍 많이 올랐었죠. HFR, 예, 스피어, 태광, 서진시스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이렇게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샀고요. 주식은 정말 오랜만에 샀고, 섹터는 뭐 뉴로모피, 아마 여기 네페스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골프, 인터넷, 소캠, 의류, 2차전지. 예. 요새 2차전지가 상당히 좋죠. 건설주랑. 예. 건설, 2차전지, AI 요런 업종들이 좀 올랐는데 뭐 좀 제한적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고유가 수혜주들이 좀 밀리고, 예, 다른 쪽에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설명을 한번 해 드렸고, 시장이 참 어렵다면 어렵고 또 좋다면 좋을 수 있는데 아직 뭔가 해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뭐 이란 문제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내일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날 텐데 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시장이 좀 위를 열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은 너무나 놀라웠고, 예, 우리가 예상한 거를 뛰어넘어서 뭐 더 좋고요. 예. 다른 많은 기업들도 좀 좋은 실적을 내서, 예, 이번 1분기 실적이 이란 리스크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또 라이브 있습니다. 라이브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